시간 시계 계산을 할 차례인데요. 시계 계산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단항식 계산을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항식 계산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결 과제가 하나 있어요. 지수법칙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수법칙은 지금 생뚱맞게 처음 딱 나온 건 아니에요. 거듭제곱 계산의 규칙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건데요. 밑이 같은 두 수, 우리 여기 이렇게 a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이 수를 뭐라 그런다고 했냐면 밑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 m을 뭐라 그런다고 했냐면 지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끝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해오셨던 건데, 예를 들자면 2를 3번 곱했어요. 이게 2의 세제곱이죠. 거기에 다시 2를 2번 곱했어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의미잖아요. 2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그쵸? 2가 5번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돼요? 더한 셈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다시 n번을 곱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인 애를 2번을 곱해요. 이걸 풀어 쓰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그치, 2의 6제곱이 된단 말이죠. 이 6이라는 애는 결국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수끼리 곱한 거로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a의 m 곱하기 n, m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곱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그럼 나누기 셈은 어떻게 될까? 밑이 같은 두 수를 나누게 될 경우에는, 자, 그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2를 3번 곱한 거, 다시 말해서 2의 세제곱이죠.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같은 애들을 약분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게 2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수에서 얘기해보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했더니 2의 1제곱 이렇게 되더란 말이지. 어때요? 지수끼리 뺀 거랑 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a의 m-n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다 보시면 이 지수 m과 n은 자연수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m 빼기 n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있어요.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크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m과 n이 똑같아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0 아니죠? 그쵸? 1이 되는 거죠. 1. m과 n이 같을 경우에는 1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n이 더 커요. 그러면 분모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하게 되면 분모에 2의 1제곱이 남겠죠?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n이 더 클 경우, 나누는 애의 지수가 더 클 경우에는 a의 n-n분의 1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나눗셈을 할 때는 지수끼리의 차로 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a, b라고 하는 애를 m제곱을 하게 되면 a, b를 m제곱 하게 되면 a, b를 a, b 이렇게 해서 이걸 n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n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도 m제곱이 될 것이고 b도 m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a도 m제곱이 되고 b도 m제곱이 됩니다. 나눌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수법칙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경우에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제가 예를 든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1이라고 하는 밑이 있어요. 밑이 똑같죠? 그리고 지수가 5-2x, -x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뺐는데 이 5-2x도 0보다 큰 자연수, -x 더하기 4도 0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지금 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11의 5 마이너스 2x제곱 나누기 11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x제곱 이렇게 해서 나눴더니 뭐가 됐냐면 121이 됐대요. 자, 121은 11의 몇 제곱? 그치, 11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미치 같은 두 수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5-2x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뺐더니 2가 됐어요. 이렇게 지수만 뽑아서 방정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볼게요. 5-2x에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뺐더니 2가 됩니다. 그쵸? 우리 다항식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꼭 가로 쳐줘야 돼요. 그러면 5-2x 더하기 4 빼기 4는 2 이렇게 되네. 더하기 x 빼기 4. 그럼 마이너스 x는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여기 있는 1은 2항에서 1이 됐어요. 그럼 x는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 미치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했어요? 지수끼리만 뽑아내서 방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이런 류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2의 x-2제곱을 a라고 했을 때 8x제곱을 a로 표현해주세요. 이게 빠지지 않는 문제예요. 모든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역시 얘도 지울게요. 일단 이거를 지수법칙이 적용이 돼서 여기가 지금 축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밑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밑을 살리면 2의 x제곱 빼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치, 나눗셈이지.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이게 a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2의 x제곱 나누기 4를 하면 a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의 x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의 x제곱은 4a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쉬워. 두 번째는 8의 x제곱을 다시 2의 x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3하고 x의 위치를 바꿔도 2의 3x제곱인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여기에는 이제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그치. 2의 x제곱은 4a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a를 집어넣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의 세제곱, 64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축약시킨 것을 다시 밑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밑을 살려줘서 그 문자 2의 x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후에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지. 대입을 하라는 거지. 이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적용한 제가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집에서 또 다른 문제들도 연습해 보시고 역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이나 교실에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단항식 계산을 할 텐데 항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식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단항식의 곱 나눗셈 제가 혼합계산 이렇게 나눠 놓긴 했지만 곱 하나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y 곱하기 2x y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칙은 개수는 개수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을 하시면 돼요. 또 곱을 할 때는 지수법칙 적용해서 여러분이 문자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수끼리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x 세제곱과 x를 곱하면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y랑 y 제곱을 곱하면 y의 세제곱. 이렇게 끝나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단항식 계산하실 때는 개수는 개수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을 하신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나눗셈을 할 때도 나누기를 뭐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a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a 분의 1. 얘를 그냥 여기 위에서 올려놓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역시 개수는 개수끼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6을 약분하면 그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a 세제곱 곱하기 a를 하면 하나 지워지고 여긴 2가 남겠다. 그쵸? a의 제곱이 되겠네요.
나눗셈을 할 때도 나눗셈 기호를 곱하기로 바꿔서 뒤에 있는 애를 역수로 바꿔준 후에 어떻게 한다? 개수는 개수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이제 혼합계산일 때는 중요한 건 계산 순서예요. 계산 순서는 거듭 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수법칙 적용해서 이거 계산 먼저 해주시는 게 제일 먼저고요.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을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시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제일 먼저는 뭐 하라고? 거듭 제곱 풀어주는 것부터 하라고. 그리고 만약 괄호가 있다면 괄호 해주고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을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후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8x 4제곱 y제곱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4x 제곱 y분의 1 이렇게 바꾸고 여기는 지수법칙 적용해서 x 제곱 y 제곱으로 풀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개수는 개수끼리라고 했으니까 4하고 8하고 약분해서 2가 됐고요. 2하고 3을 곱해서 6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x제곱하고 x4제곱은 지워져서 여기 제곱이 하나 남고요. x제곱과 x제곱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x4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y랑 여기 y제곱 지워져서 y 하나 남았고요. y랑 y제곱 끝에 있는 애랑 해서 y3제곱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문제집을 통해서 다낭식 계산, 지수법칙 문제들 연습해 보시고요. 교실에서나 댓글로나 문자로나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 뿅.